갈등이란 각자의 의미와 가치가 충돌하는 것인데,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와 가치가 다른 사람과 다를 때 상대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인간은 각자 저마다의 기억을 갖고 생각을 하는데, 타인이 과연 나와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마음은 몸 안에 존재하고 있다. 몸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기억하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를 심리라고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몸과 마음과 심리로 구성되어 살고 있고, 죽으면 신체와 함께 마음과 심리도 죽는다. 마음은 무의식에 의하여 의식이 자각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에서 나만이 느낀다. 상대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의 말과 행동, 표현을 인식하고 해석하여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라고 추론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의 생각은 실제로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추론할 뿐이지 확신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면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나이다. 나 혼자서 있을 때는 사람으로서 존재한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심리작용을 하면 이를 인간관계라고 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갖는다는 의미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한편 사람은 나 혼자 존재할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일 필요가 없다. 즉 자유와 평등의 의미는 사람일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심리작용을 하는 인간일 경우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조화와 질서가 필요하다. 결국 인간은 사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고 인간으로서 조화와 질서를 갖고 살아간다.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갈 때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노력할 때는 스트레스가 생긴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만들어지는 사람에게만 스트레스가 존재한다. 상대에게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상대에게 나의 의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나와 관계없는 타인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 내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반대 이면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결코 나쁜 것이라 볼 수만은 없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조화와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자아실현은 인간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의미는 감정이자 행복이고 가치는 기분으로서 추구한다. 이때 가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사회적 가치, 관계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 이 중에 한 가지의 가치만 추구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된다. 존재의 가치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가치를 만들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존재의 의미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감정을 만들 때 가능한 것이다. 의미와 가치의 자아 실현을 추구할 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각자의 자유와 평등을 양보하면서 서로가 함께 의미와 가치를 만들기 위해 조화와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하는 인간의 조화와 질서는 혼자인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반드시 억압하고 통제하게 된다. 인간으로서 힐링이 필요할 때는 철저히 사람으로 돌아가면 된다. 예를 들어 혼자서 여행을 가서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다가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여행을 가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는 사람으로서 힐링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든 것으로서 힐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존재의 의미는 행복의 감정에 연결되고 가치 추구는 기분에 연결된다. 대부분의 여자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남자는 가치 추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갈등이 많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의미와 가치 추구의 생각 기준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의미와 가치가 충돌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나의 생각과 다를 때와 틀릴 때이다. 다르다는 것은 생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틀리다는 것은 생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자의 생각 기준을 갖고 의미와 가치 추구를 하는데 이것이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서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나의 의미 또는 가치 추구의 생각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하였을 때 나와 맞지 않으면 나와 틀리다로 생각하게 된다. 틀리다고 생각할 때 충돌이 일어나고 나와 다르다고 생각할 때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의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나의 생각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의 의미와 가치 추구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나의 생각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갈등은 남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여자에게는 상처를 유발한다. 이런 갈등의 원인은 왜 생기는 것일까? 고부 갈등을 예로 들어보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서로 각자의 생각 기준이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각자 자기의 생각 기준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관심이 없다면 고부 갈등은 생기지 않는다.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은 서로의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 상대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또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생각 기준이 나의 생각 기준과 틀리다고 생각하여 발생한 스트레스와 상처이기 때문에 갈등에서 만들어진 스트레스와 상처는 나의 생각 기준에 의해 내가 만든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갈등의 이해이고 치료의 방법이다. 나의 생각에서 만든 나의 생각 기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맞는 것이고 상대는 상대의 생각에서 만든 상대의 생각 기준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 기준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다. 다만 서로의 생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와 평등의 생각 기준을 갖고 인간으로서 생각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때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 갈 수 있다. 외부의 정보를 인식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기억과 표현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생각은 자신만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데 과연 생각이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는가? 누구나 자신의 의미와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로의 생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간으로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화와 질서가 깨질 때도 갈등이 생긴다. 각자 사람으로서 자유와 평등의 생각을 갖고 인간으로서 조화와 질서에 의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다. 조화와 질서의 의무를 갖고
각자의 자아 실현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상대와 나는 생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다르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의 생각 기준도 알아야 한다. 상대의 생각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하면서 말과 행동을 통해 알아가야 하는데,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 나의 생각 기준으로 상대의 생각 기준을 추론하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의 생각 기준이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족관계에서 상대도 나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의 생각 기준이 나의 생각 기준과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대가 표현을 하고 나에게 인식되어 들어온 것은 기억을 잘 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표현할 때는 대부분 무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예를 들어 노트에 글을 쓴다고 할 때 펜을 잡는 방법은 각 개인별로 제각각이지만 펜을 잡는 방법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펜을 잡는 습관이 무의식에 있듯이 각자 표현할 때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표현한다. 내가 무의식으로 표현한 것들은 나에게 기억되는 것이 거의 없다. 과연 내가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했던 것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신이 상대에게 표현했던 것을 기억하기 힘들다. 가까운 인간관계일수록 무의식의 표현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표현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되어 들어온 상대의 표현이 나의 감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를 탓하게 되어 있다. 서로의 잘잘못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서로가 생각 기준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인식과 표현의 차이를 정확히 알기만 하더라도 많은 갈등이 사라질 수 있다. 인간은 각자의 생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아 실현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상대와 나의 생각 기준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와 생각 기준이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더 자주 충돌하게 된다. 그렇다면 죽을 듯이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인간관계일까? 죽을 듯이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라 할 수 있다. 죽을 듯이 싸운다는 것은 상대에게 관심을 가진 만큼 자신의 생각 기준을 상대에게 관철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대도 나와 같은 생각 기준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갈등의 근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상대에게 나의 생각 기준을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와 상대의 생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갈등을 최소화하고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살펴보자. 부모는 각자의 자아 실현에 대한 생각 기준이 있고 자녀들도 자녀들만의 생각 기준이 있을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갈등이 많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부모의 생각 기준과 자녀의 생각 기준이 다른데 서로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엄마가 생각할 때는 딸의 생각 기준이 잘못된 것이고 딸이 생각할 때는 엄마의 생각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갈등은 더 커지고 자주 발생한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딸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생각 기준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하고, 딸은 엄마의 생각 기준이 자신의 생각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생각 기준을 거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만일 딸이 엄마의 생각 기준을 받아들였다면 딸이 살아가는 인생은 딸의 인생일까, 엄마의 인생일까? 또한 딸의 자아 실현은 딸의 것일까, 엄마의 것일까? 결국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상대가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나의 의미와 가치만 추구하라고 강요하면서 상대의 의미와 가치를 말살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갈등은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각 기준을 강요하면서 상대의 자아 실현의 생각 기준을 없애버리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몰랐던 것 치고는 너무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갈등은 자기의 행복과 상대의 행복이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갈등인 것이다. 사람으로 혼자서 살아갈 때는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나의 생각 기준을 적용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의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할 권리가 과연 나에게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인간관계에서 각자 조화와 질서의 의무를 갖고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 기준을 강요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엄마가 딸에게 자신의 생각 기준을 강요한다는 것은 딸에게 딸의 자아 실현을 버리고 엄마의 자아 실현을 위해 대신 살아가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엄마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의 잘못된 것이나 후회에 대하여 딸이 겪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 딸에게 생각 기준을 만들어준다면 결국 딸은 엄마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게 된다. 자아 실현을 위한 의미와 가치의 생각 기준은 누구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에서 각자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자아 실현의 생각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딸에게도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하는 생각이 있고 기억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딸의 생각 기준이 나의 생각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엄마는 알아야 한다. 내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생각 기준이 나의 생각 기준과 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떠한 것이 되었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의식과 무의식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 보니 누구나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갈등하며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갈등과 싸움으로 짜증 또는 화를 내고 난 후에 다시 생각하면서 상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서로의 상처가 치료되고 스트레스가 힐링되는 것이다. 이것이 갈등의 힐링 방법이다. 정확하게 이해되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갈등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심을 갖고 싸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화해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화해하면서 상처가 치료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로 표현할 수 있고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이 갈등을 힐링하여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즉, 갈등이 힐링될 때 인간의 행복이 생긴다. 갈등은 충돌이고
충돌이 생겨야 힐링이 필요하게 된다. 갈등이 없으면 힐링할 필요가 없다.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면 상대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관계가 전혀 없는 타인으로 생각하면 된다. 또는 자신의 자아실현을 포기하면 자아실현의 생각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힐링될 때 열정이 만들어지고 상처가 치료될 때 사랑과 행복의 감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좋은 기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감각기관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5개의 감각기관, 즉 인식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좋은 기분이 들어와야 한다. 좋은 기분만 찾는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만을 추구하게 된다. 인식과 표현의 밸런스, 즉 삶의 의미와 가치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삶이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할 때 비로소 힐링된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누군가의 잘잘못을 논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 기준에 개입하여 각자의 생각 기준을 중재한다는 것은 각자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것과 같다. 이럴 때는 서로의 생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스스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인간으로서 조화와 질서에 맞추어 가도록 이끌어주면 된다. 즉 갈등이 누구의 잘못이 되지 않고 서로를 힐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갈등은 자신의 생각 기준에 의해 스스로 만든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자신의 스트레스와 상처를 스스로 치료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친밀한 인간관계에서의 남자는 상대의 표정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게 된다. 표정이 70%, 행동이 20%, 말이 10% 정도를 차지한다. 즉 남자는 상대의 표정에 의해 기분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 반면 여자는 남자와는 정반대로 표정이 10%, 행동이 20%, 말이 70% 정도를 차지한다. 여자는 상대의 표정보다는 상대의 말이 매우 중요하다. 여자는 상대가 좋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도 좋은 말을 해주면 좋게 인식되지만 남자는 상대가 좋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다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모두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런데 친밀하지 않은 타인의 인간관계에서는 이것이 정반대로 작용한다. 남자의 경우 타인의 표정은 중요하지 않고 말에 매우 예민하게 작용한다. 여자의 경우는 타인의 말보다는 표정에 매우 예민하게 작용한다. 이처럼 말과 행동과 표정은 세 개의 심리 중에 하나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을 갖고 남자와 같은 심리가 작용하는 여자는 남자와 비슷하게 심리가 작용하고 남자의 마음을 갖고 여자의 심리가 작용하는 남자는 여자와 비슷하게 심리가 작용한다. 조화와 질서는 규약을 정해놓은 관습, 도덕, 윤리, 법 등이다. 이는 인종과 국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관습, 도덕, 윤리, 법 등이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이 된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악법이라 할지라도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화와 질서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심리장애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면 그 사회, 국가, 민족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도덕과 윤리, 법이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되면 개인의 자아 실현의 폭은 매우 좁아진다. 자유와 평등을 많이 부여해 줄 것이냐, 아니면 조화와 질서에 맞도록 자유와 평등을 많이 억압하고 통제할 것이냐는 것은 큰 숙제이기도 하다. 분노 조절 장애의 경우는 자신의 자유와 평등이 억압된다는 피해의식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조화와 질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의 개인별 자유와 평등을 억압시켜 놓고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 자유와 평등을 독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일반 사람들의 심리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많은 상담과 강연을 보면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것만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기억을 갖고 생각하는 것은 나인데 나쁜 기억일지라도 기억을 지운다는 것은 나를 없애고 나의 인생을 없애는 것이다. 상처의 기억을 지운다면 행복도 같이 사라진다. 이것은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다. 상담이나 강연으로는 상처를 치료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살 예방 치료 프로그램도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의미와 가치의 자아 실현이 상실되면서 자신의 미래에서도 자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잃은 것이다. 자살만이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